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 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상당구 미래통합당 윤갑근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 해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 윤갑근입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보도 불안하고 경제는 파탄이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 하는 자주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바른 나라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님께서는 알려주신 대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정치권에 입문한 정치 신인으로서의 소감과 또 최근 현장에서 느낀 청주의 민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신인으로서의 소감이라 하면 정치 입문하는 동기와도 연결이 돼서 좀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30여 년에서 좀 빠지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 이제 국법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 나라 사정을 보면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사정이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제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저의 출마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청주 시민들을 만나고 상당 구민들을 만나 뵀습니다. 한결같은 의견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정치가 어떤 국민들을 안심시키거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점점 경기가 악화되면서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지경이고 불안감을 넘어서 이제 공포감까지 느끼니까 정치에 대한 환멸, 심지어는 아주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비록 신인이지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했던 공직 생활의 나름대로의 평가를 송두리째 이룰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지금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들을 바로 세워서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믿고 정치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TV를 안 보신다는 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이제 그런 스트레스 없이 TV 보는 세상, 뭐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고 제가 정치를 입문한 그런 동기, 목표 그런 것을 달성하고 싶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시겠다라는 어떤 소감 들어봤고요.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갈수록 심각합니다. 또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은 뭐 일상이 마비됐다고 해도 사실 뭐 거짓말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참담하고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우선 초기 대응 실패,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곧 종식된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또 불을 지르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 초기 대처가 실패하다 보니 중간 대처서부터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요. 예. 그 이후에 마스크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들도 다 아는 공급의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게 배급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어떤 한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그 자체도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을 1차 원인으로 하여 이제는 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상권이 다 죽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음식점을 비롯한 어떤 일반 영세 상인들은 거의 뭐 폐업 직전까지 이르렀고, 실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행업, 항공업, 모든 것들이 지금 올스톱 단계로 접어드니 이 경제는 이제 바닥을 지나서 지하로 뚫고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어떤 현 정부의 무능과 어떤 무대책, 그리고 실책의 반복, 우왕좌왕 이런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선거 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 청주권 대진표가 흥미진진합니다. 김수민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하면서 단수 공천을 받고, 또 상당부 출마가 또 유력시 됐던 정우택 의원이 흥덕구로 지역구로 옮기는 등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깜짝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 진행자분께서 깜짝 공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이 깜짝 공천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는 기존의 정치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민심을 받들어서 예. 어떤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천인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의 어떤 틀과 좀 바뀌니까 깜짝 공천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곧 미래통합당, 나아가서는 보수 세력의 어떤 절박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냐. 흔히들 지금 4.15 총선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연말 정국만 놓고 봐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4+1이라는 괴물체를 만들어서 각종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안도 물론 그렇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선거법을 4+1 체제에서 통과시켜 놓고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으니까 비례 정당을 만드느니 마느니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독주가 더하면 더했지 완화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실패를 하면 국가의 운명이 암울하다. 반드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가가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절박성이 이런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공천으로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가 위기 속의 변화와 혁신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자, 아까 현장에서 느낀 그 청주 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주 상당 선거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상당 선거구의 시급한 문제는 다른 지역, 이제 특히 뭐 흥덕구나 서원구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다, 낙후됐다, 소외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실제로 보면 본정통으로 상징되는 어떤 성안길이 완전히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공동화돼가는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일거리 재래시장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남부의 5개면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도 안 돼 있고 소득 수준도 낮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 문의로 이어지는 어떤 개발 규제 문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고 개발이 안 됨으로써 결국 소득도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우리 청주 지역 주변에 훌륭한 그 문화 자산이자 어떤 환경적으로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상당 산성 문제도 예. 그냥 산보하는 어떤 동네 공원 수준으로 전락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어떤 놀이 공간이 병존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재탄생되어야 된다. 네. 그러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고 싶은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곳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선거구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두 후보에게 윤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윤갑근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검찰에만 한 길로 27년 동안 계셨는데 국회의원은 행정과 경제, 정치, 복지, 환경 등 다양한 국사를 다뤄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 검사를 그만두시고 바로 정계에 입문하시느라 이런 것에 대한 그 공부와 준비의 시간이 미흡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검사만 오래 해서 많은 다른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타인의 이제 부정과 비리를 밝혀서 법률적으로 이제 합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묻혀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은 경제 사건에서부터 강력 사건, 다양한 사건 구조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조직폭력배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 사회 구조,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장점을 가진 직업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이제 지금 한 3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가 경제 분야이고, 예. 그래서 경제에 관해서는 검사하면서도 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경제를 모르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거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뭐 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나름 그 구조는 다 파악하고 있다. 실물 경제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뭐 그 상대당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정정순 후보께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이라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틀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직업이 검사이고 또 법무부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서 예. 국가 예산도 다뤄봤고 그리고 법률 개정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년법 법무부 과장을 하면서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그 당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든지 보호관찰 제도를 전면 손을 봐서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는 작업들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법무부 과장할 때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확산이 됐고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전자발찌 그 당시에 입법을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전자발찌가 인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도 강했는데 그것을 인권과 어떤 범죄 제압을 조화롭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행정이나 경제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은 상대방 우리 정정순 후보님이나 다른 후보들과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예. 그러면 부정과 비리 그리고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범죄자가 곧 기소되는 사람들이 뭐 장관이 된다든지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직권남용의 정도에 이른다든지 예. 그리고 금융이 관치금융이 지금 업무상 배임의 교사의 정도에 이르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데는 오히려 어떤 잘못을 조사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합당하게 원위치시키는 일을 해왔던 검사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국회에서 국정 운영에서 정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 중에서 실제 법조인들이 많다는 것도 그게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정의당 김종대 후보의 질문입니다.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는데 평소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할 문제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그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라고 말한 검찰 개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검찰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을 지키느냐, 검찰이 정의와 정의 실현과 어떤 법적의 객관성,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찰 제도가 인사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권력, 특히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질문 내용 중에 있으신데 검찰개혁은 그동안 쭉 그런 기조 위에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초창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동원해서 엄청난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수사가 끝날 무렵에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성 인사로 주요 보직에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다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곧 이 정권의 핵심 실세 내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자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검찰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서 각종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려고 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담당자들을 인사 시기도 아닌 때에 인사를 통해서 한직으로 전부 보내버리는 인사 참사라는 표현을 듣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나 그 포토라인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들이대서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정부 들어서. 근데 자기들이 해당되니까 그것을 인권 문제로 돌려서 전부 제1호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제1호 조국
전 장관, 피의사실 공표, 울산시장 선거의 공소장,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공소장도 국회 제출하지 않는 뭐 이런 1호 사건들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검찰의 개혁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예.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호는. 예. 그러니까 구호는 검찰개혁인데 실질적 내용은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마련한 그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낭성면 이장단 협의회장 신윤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정일구 불악의 동물원 이전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수립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박포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물원 이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청주 청원 통합 상생 방안에 들어있는 그 동물원 이전 문제거든요. 네. 그 후보님의 고향과도 좀 밀접한 뭐 있죠. 바로 인접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목 고향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수년간 저기 이제 민자 유치도 어렵고 그래서 좀 답보 상태를 거두고 있는데 이 해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예.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칙론으로 보면 동물원 이전 문제는 동물원이 갖는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돼야 되고 즐겨 찾는 장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발전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나 환경과도 이게 상치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원칙 하에서 동물원이 어디에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그러니까 환경과도 어울리고 지역 주민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낭성 지역은 제가 그 지역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예. 근데 거기는 그 근처에 신채호 선생님 사적지가 있고 경관이 수려하고 그리고 청주 시내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어서 일견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한 것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또 그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하고 다른 어떤 이제 동물원 시설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을 수 없는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다른 시설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복합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찾고 싶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시의 입장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청주 상당구 문제 한번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뭐 알고 계시지만 도농 복합 지역으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노령 인구 증가 문제, 또 그리고 구도심 침체 등 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상당구 발전을 위한 그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도심 침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단순히 상권에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정도로는 이제 부족하다. 예.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저 대형 상권이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어떤 그런 상권과 경쟁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그 정도 지원이라든지 어떤 소규모의 변화를 통해서는 어렵다. 예. 이제 문화와 역사,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찾고 싶은 거리, 스토리가 있는 거리 이것이 곧 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그 중앙공원이 그 안에 위치를 해 있고 육거리 쪽으로 남석교가 지금 땅속에 묻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부 공간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을 하고 또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을 위한 공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는 가면 뭔가 놀이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술도 있고 또 상권도 있고 또 뛰어난 맛집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령 인구 문제는 곧 그 남부 5개면의 저개발하고 이제 농촌 지역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당부의 기업 숫자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마구 개발하는 게 좋으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어쨌든 소득이 증대되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은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속도로 인접한 지역은 어떤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해 물질이 적은 어떤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고속도로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자연 환경이 이제 뛰어난 곳은 자연 테마공원 내지는 어떤 주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어떤 힐링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놀이가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개발을 함으로써 소득도 증대되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러면 자연히 노령층의 비율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약을 검토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구 지역에 대한 다양한 공약 네. 들어봤고요. 네. 그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그 상당구 유권자 청주 시민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반듯한 나라,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으로 국격이 높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를 믿고 이번 정권이 잘못한 데 대해서 뜨거운 따끔한 심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아무쪼록 후보님 이번 네. 총선에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청주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